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버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은 두 개로 나눠져서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기 프로젝트 홈에 있는 윈도우 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이 편에서는 여기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디버깅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건 프로세스 모델이에요.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모델이고요. 그냥 리소스 하나 냅두고 프로세스를 했던 건데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퍼실리티 뷰에서 이것만 있으면 뭐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어서 일단 소스, 싱크, 서버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두고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소스, 서버, 싱크로 이루어진 하나짜리는 이렇게 간단한 거는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디버깅 인 시미오라고 써 있죠. 일단은 모델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는 이렇게 신텍스 에러, 런타임 에러, 로직 에러가 있는데, 신텍스 에러는 그냥 글자를 잘못 썼을 때 시미오에서 알려주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죠. 엔티티 타입에 세아 엔티티 이런 거 했을 때 잡아주죠. 너 틀렸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뜬 이 창이 에러 창인데요. 에러 창 또한 프로젝트 홈에 있는 윈도우 중에 하나죠. 에러 창. 네,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끄면 없어지고요. 그렇고 런타임 에러는요. 런타임 에러를 보시면 런타임 에러 모델을 돌리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런타임 에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델을 놨을 때 이 모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엔티티의 개수를 하나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너무 오반가? 하나 말고 세 개로 해볼게요. 세 개로 하면은 런을 돌렸을 때 네, 이런 게 뜨죠. 런타임 창입니다. 잘 읽어보면 야, 왜 세 개가 말이 되냐? 세 개 다 너무 작다. 다시 키워라. 이런 류의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런타임 에러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런타임 에러는 만약에 우리가 2500개 이상 또는 3개 이상 돌아갈 일이 없었다면 뜨지 않았을 거지만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는 에러 중에 하나죠. 이런 것까지 잡아주는 게 디테일 아닐까 싶어요. 그렇고요. 런타임 에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로직 에러가 있어요. 로직 에러는 이게 런은 눌러지니까 모델이 돌아는 가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값들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된다의 의미는 퀸 퓨어리에 같은 값을 넣었는데 너무 다르다든지, 혹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온다. 예를 들면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3,000명이 동시에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로직 에러인데요. 그래서 로직 에러를 잘 잡아야 모델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제가 맨날 교수님한테 혼나는 이유죠. 시미오가 런이 된다고 다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일단 에러 세 가지 모두 소개를 드렸고, 일단 프로젝트 홈에 있는 윈도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트레이스가 뭔지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트레이스, show and hide the trace window. 예, 그래요. 일단 트레이스 창을 켜보면 밑에 탭이 뜨죠. 잘 읽어보면 트레이스 슬래시 아니고 뭐죠? 하고 트레이스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스를 켜줘야 기록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트레이스는 어디서 켜냐면 여기 런에서 모델 트레이스를 눌러줘야 비로소 온이 되고요. 이거를 재생을 하다 보면은 재생하다가 스톱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하고
하다 보면 저장 경로가 옆에 떠요. 그리고 트레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내 모델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텝을 저장을 하겠다. 여기서 스텝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모든 스텝을 깨알같이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의 확장자는 일단 엑셀 파일인데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를 눌러보면요. 모든 스텝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커요. 이게 용량도 크고 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100시간짜리 모델을 돌렸는데 트레이스 줄이 막 48만 줄짜리가 나와서 네, 그런 것들을 인간이 본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트레이스 창에서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자꾸 내 생각에 여기서 자꾸 오류가 나는 것 같다. 딜레이에서 오류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트레이스에서 딜레이만 색칠을 해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미오 디버깅 툴이라는 거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살펴보기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딜레이 같은 거에 잘 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데 딜레이에 딜레이든 뭐든 일단 프로세스 탭에 있는 아무 스텝들의 제너럴을 클릭해 보시면 컬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다시 해볼게요. 리셋을 하고 해보면은 일단 1000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톱을 누를게요. 하고 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딜레이 부분만 색칠이 된 거고 네, 나는 색칠을 할 테니 너는 잘 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딜레이가 색칠이 되었고 다양한 색깔들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트레이스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좀 꺼볼까요? 일단 끄고요. 아까 우리 퍼퓰레이션 했을 때 했던 에러 창입니다. 에러는 진짜로 시미오가 잡아줄 수 있는 에러들이 모여있는 탭입니다. 그 브레이크 포인트는 정지점을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아무 오브젝트나 클릭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밑에 서버 1에 로케이션 서버 1에 익스프레션은 none인데요. 지금 이거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멈춰라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델 엔티티 name이 이게 뭐였죠? 디폴트 엔티티였죠? 디폴트 13번째 디폴트 엔티티가 네, 13번째 디폴트 엔티티가 오면은 멈춰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맞을 때, 그러니까 13번째 엔티티일 때 혹은 13번째 엔티티에서 뭔가 바뀔 때 멈춰라, 모델을 일시정지해라 하는 것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하나 추가하고 삭제하고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여러 개 만들면 여기 체크박스가 뜨는데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노티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끄고 브레이크 포인트랑 비슷한 노티파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티파이는 프로세스에서 할 수 있어요. 노티파이도 브레이크 포인트처럼 어떤 특정 지점에 되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멈추기만 했다면 노티파이는 알려주는 거. 노티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사인에서 위 플러스 1을 하게 돼 있죠. 위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알려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otify를 어떻게 하냐면요, notify 타입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시지 헤딩, 와우. 네. 그 헤딩과 컨텐츠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문자열로 해줘야 되는데요.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고 싶다 할 때는 yeah 하고 더하기 하고, 네, 줄바꿈을 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인 코딩 문법이랑 똑같아요. string new 하고 플러스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일단 트레이스인 상태에서 모델을 돌려볼게요. 트레이스가 아까 뭐였죠? 트레이스 탭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트레이스를 켜줘야겠죠? 지금 안 킨 상태로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다. 네, 일단은 그러면 색칠도 해볼까요? 노티파이도 색칠을 할 수가 있는데, 색칠하고 나서 트레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번엔 초록색으로 하고, 트레이스를 켠 다음에 모델 트레이스 온으로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지금 다른 소스 서버 싱크가 없애놓은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노티파이 잘 안 보여서 다시 해봤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면 네, 잘 돌아갑니다. 패스트포워드에서 적당히 100시간 정도만, 그렇죠, 돌려보고 켜보면 네, 지금 초록 색깔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notify, 와우, 예. 그리고 assign 한 다음에 다 notify가 있죠. assign 하고 notify, assign 하고 notify.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에서 하게 하면은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워닝으로 하면은 어느 돌리면 네, 이렇게 뜹니다. 와우, yeah, I'm good. 네, 런타임 에러처럼 뜨게 돼요. 경고창이 뜨고요. 그리고 이거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워닝이 아니라 에러로 가면은 런을 누릅니다. 네, 다시 런을 누를게요. 그렇죠. 자, 에러로 뜨고요. 여기서 일어났다. 와우, 예, I'm good. 오케이. 그러고 네, 그렇게 세 가지의 노티파이를 한번 해봤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랑 노티파이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게 스톱하는 지점, 잠깐 멈출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거고, 노티파이는 진짜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스트링, 무조건 스트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트레이스를 닫고 워치를 한번 볼게요. 워치는 지금 여기 회색으로 뜨죠? 왜냐면 워치는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노티파이를 없앨게요. 자, 노티파이 없애고 런을 눌러보면, 런을 누르다가 일시정지를 하면 네, 비로소 활성화가 되죠. 네, 이렇게 키우고 보면은 이 특정 시점에 특정 오브젝트의 모든 상태를 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상태 기는 어떤 엔티티가 몇 번 엔티티가 뭐 로직이 아니라 버퍼죠. 어떤 버퍼, 인풋 버퍼, 아웃풋 버퍼에 있는지, 큐에 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랑 워치를 함께 쓰면 그 특정 엔티티가 도착했을 때 멈추고,
멈춘 그대로 뒤를 보게 하면 디버깅을 할 수 있겠죠. 네, 디버깅을 위한 툴이라는 거. 그렇고요. 그리고 워치를 끄고 설치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티티, 네, 엔티티가 들어간 모든 게 떠요. 모든 엔티티, 오브젝트 데피니션,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서치 탭을 켜도 되고요. 컨트롤 F를 눌러도 됩니다. 네, 퍼실리티 뷰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파일 볼게요. 프로파일은 각 스텝이 차지한 시간을 퍼센트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각 스텝이 몇 번 트리거 됐는지도 알려줍니다. 스텝의 개념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그리고 프로파일을 할 때는 아까 그 트레이스를 했던 것처럼 프로파일도 켜줘야 됩니다. 어디서 켜냐면요, 어도베스트 옵션에서 Enable Runtime Profiling을 켜줘야 동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돌리고 패스트포워드를, 네, 1000시간을 다 돌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파일에 빨간 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퍼센트 타임 임페런트 고요.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프로세스 탭에 있던 이것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스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ssign delay 이런 것들이 각각 몇 퍼센트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카운터가 몇 분 됐고 48,000 새벽이니까 숫자도 안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은 프로퍼티인데요. 프로퍼티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모든 속성들을 보여주는 탭인데요. 이거는 여기서도 켤 수 있지만, 그 윈도우에서도 켤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 있어요. Open Properties, Spreadsheet, View for all objects of this type. 네, 켜시면은 그러니까 리소스가 여러 개여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해볼게요. 네, 추가하는 대로 뜨죠. 그리고 각각의 라이브러리에서 각각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뜨게 됩니다. 네, 프로파일은 그렇고요. 프로파일이 아니라 뭐였죠? 네, 프로퍼티였죠. 네, 프로퍼티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개략적으로 디버깅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디버깅의 목적이 일단은 자세히 보고 그게 잘 돌아가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프로젝트 홈에 윈도우에 있지 않은 다른 곳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